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뒤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를 묻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잘 모르겠어요. 중간 정도겠죠?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반면 실제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거의 다 맞았어요. 최고점일 거예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그 후 연구진이 실제 점수를 공개했을 때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가장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이 실험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이펙트입니다. 하버드와 코넬대 공동 연구로 발표된 이 이론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는 인간의 인지 착각을 보여줍니다. 즉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정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걸 이미 안다고 착각하고 부자는 내가 모르는 게 뭘까? 를 스스로 묻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CEO 학습 곡선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경영자 타프 CEO들은 전문가처럼 아는 것보다 초보자처럼 배우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실수할 때마다 왜 틀렸을까? 보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을까? 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즉 그들의 성공은 모름의 인식력, 즉 메타인지 METACOGNITION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멈춘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모른다는 자극을 받을 때만 뉴런 연결이 새롭게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뇌영상 실험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이건 알고 있어라고 반응한 그룹의 뇌는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모르겠는데? 라고 답한 그룹은 해마 히포캠퍼스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탐색 모드 엑스플로레이션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뇌는 확신보다 의문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른다는 말은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똑똑한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뇌가 배움을 위한 채널을 열기 때문이죠. 둘째, 자존심은 배움을 막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기 오류를 인정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부터 틀렸다는 건 생존의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 속에서 실수를 인정하면 리더십과 신뢰를 잃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외부 탓을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당화 셀프-저스터퍼케이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본능은 돈과 성공을 막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자는 실패를 데이터로 분석하며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구나를 발견하죠. 이 단순한 사고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복리처럼 벌어집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이미 안다이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틀릴 때 그걸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용기가 곧 신뢰로 이어졌고 그 신뢰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진짜 완성으로 향합니다. 셋째, 모름을 인정하는 뇌는 더 부자가 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자신의 판단 오류를 점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후 순자산이 45% 더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실수를 학습 자산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실수를 끝으로 보고 낙관적이고 자기 객관화가 높은 사람은 실수를 시작점으로 봅니다. 뇌의 작동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모른다는 인식은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보상을 찾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즉, 모름은 도전의 신호가 되고 확신은 정체의 신호가 됩니다. 스탠포드대 뇌과학자 캐럴 드웩이 말했듯 성공하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업데이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앨런 머스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찾는다.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머스크는 로켓이 실패할 때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불완전한 데이터일 뿐이라며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덕분에 스페이스X는 3번의 폭발 후 세계 최초 민간 우주비행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모름을 인정할 줄 아는 뇌는 실패를 복리로 전환시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배움을 잃는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충분히 알아라고 말하며 멈춥니다. 부자는 아직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하버드대의 지적 겸손 인털렉추얼 휴밀리티 연구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가 3배, 소득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배움은 관계에서 오고 성장은 타인의 피드백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나는 충분히 안다는 사람은 모든 피드백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결국 세상과 단절됩니다. 배움이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왜냐하면 돈은 늘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사람에게 이동하기 때문이죠. 자기 객관화는 부자의 두 번째 뇌다. 하버드대 인지신경과학 센터 하버드 센터 포 카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자기 객관화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가 지능보다 성공을 더 정확히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00명 이상의 직장인을 10년간 추적했죠. 그 결과 IQ가 높은 사람보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승진 속도, 연봉 상승률, 협업 평판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즉, 세상은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해질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첫째, 모름을 인정하는 순간 뇌는 학습 모드로 바뀐다. 스탠포드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사람이 틀렸다는 피드백을 받는 순간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fMRI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받아들인 그룹의 뇌에서는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내가 맞다고 주장한 그룹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방어 반응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즉, 지적 겸손이 뇌를 열고 확신은 뇌를 닫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과 함께 누적되며 성장형 인간과 정체형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하버드대의 인지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의 뇌는 스스로를 의심할 줄 아는 뇌다. 이건 단순히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모름의 인식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 분비를 유도해 집중력과 학습 지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즉, 나는 몰라라는 인식 자체가 뇌를 업데이트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오래 남는다. MIT의 학습과학 연구소의 레스엘 러닝 사이언스 랩은 실제 기업 리더 50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성과가 가장 높은 그룹의 공통점은 피드백을 요청하는 빈도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했나? 가 아니라 내가 놓친 게 뭐지? 를 물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낮은 그룹은 피드백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였죠. 즉, 지적 공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그룹의 뇌활동 차이입니다. 전자는 피드백을 받을 때 전두 옆 프리프론털 코텍스이 활성화되며 논리적 사고가 강화됐고, 후자는 편도체가 반응하며 감정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결국 성장하는 사람은 뇌로 듣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듣습니다. 워런 버핏은 매년 자신의 투자 실수를 공개합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를 다음 단계로 데려간다고 말했죠. 즉, 부자는 자신의 오답 노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오답을 지워버린 사람이고요. 셋째, 모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진짜 강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을 자존감의 하락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객관화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결함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기 때문이죠. 즉, 나는 부족하다, 나는 성장 중이다. 이런 사고 전환이 바로 성장형 사고 그로스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중 내가 틀린 건 무엇이었나? 그 질문 하나가 그를 끝없이 혁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인식이 그를 완벽에 가까워지게 했던 거죠. 진짜 자존감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생깁니다. 넷째, 모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는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인지 외국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데이터보다 감정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신감이 높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투자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손실을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하지만 주간의 메인 사람은 이건 일시적 하락이야라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즉, 모름을 인정하지 않는 뇌는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 본능의 부작용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협하는 정보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걸 인지적 방어 카그니티브 디펜스라고 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성장을 막는 독입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다섯째, 모름의 인정은 곧 부의 시작이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즉, 모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걸 채워줄 사람이나 시스템을 찾죠. 워런 버핏이 찰리 멍거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그가 알고 있었다. 즉, 자기 객관화는 인맥보다 강력한 자산관리 기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부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협업의 문제를 넘어 부의 복리 구조를 만든 심리적 시스템입니다.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버드 미래심리학 연구팀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의 자신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현실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도 감정적 손실보다 전략적 판단을 우선합니다. 즉, 자기 객관화 미래 예측력 부의 내비게이션. 모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사고하지만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데이터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 실수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미래의 돈이 자라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사람의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뇌를 만드는 5가지 훈련법. 하버드 의대의 뇌인지학자 조슈아 리프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의 결과다. 인간의 뇌는 모른다는 자극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감정을 회피하려 하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인정으로 바꾸는 순간 뇌는 완전히 다른 회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뇌의 학습 회로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틀린 질문을 던져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CEO들을 대상으로 1일 리플렉션 DAI라이 리플렉션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 하루 끝에 단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틀렸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강력한 이유는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를 즉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논리적 사고와 자기 조절을 담당하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늘 뭐가 잘 됐지? 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뇌의 보상회로만 자극합니다. 반면 무엇을 잘못했나? 는 질문은 뇌의 오류 탐지 시스템 엔티리어 CINGULATE 코텍스를 자극해 다음 행동 전략을 개선하게 만듭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자신의 투자 일지에 오늘의 오판이라는 섹션을 만들어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한 일을 복귀하진 않는다. 잘못한 일을 다시 본다. 그게 내가 나중에 더 돈을 버는 방법이다. 실천 팁. 잠들기 전 3분, 오늘 내가 틀린 것 한 가지를 쓰고 그 옆에 배운 점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뇌의 인식 회로를 바꿉니다. 둘째, 의견이 다른 사람과 10분만 대화하라. 스탠포드 행동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인간은 자기 확신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가장 강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가 불안을 느껴 방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걸 깨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10분 대화한 그룹은 그날 밤 수면 전 이지네파 검사에서 전두 옆- 편도체 연결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즉, 감정적 방어 대신 논리적 사고 회로가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번 회의에서 내 생각을 반박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옆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 실천 팁. 매주 한 번은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토론이 아니라 뇌를 확장시키는 운동입니다. 셋째, 잘 모르는 분야에 10분만 침투하라.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낯선 주제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2.5배 높았습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해마 히포캠퍼스와 측두엽 템퍼럴 로브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뉴런 연결은 기존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융합 경로를 만듭니다. 즉,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사고 구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디자인 혁신을 만들기 전 일부러 도예, 동양 철학, 서예 같은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창의성은 연결이다. 다른 점들을 모아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실천 팁. 매일 단 10분 당신이 모르는 주제의 글이나 영상을 보세요. 그게 뇌의 확장 신호가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회로를 엽니다. 넷째,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왜? 를 물어라. 스탠포드대 의사결정 연구소의 실험에서 틀렸다는 피드백을 들은 후 3초 안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성장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즉시 왜요? 라고 물은 그룹은 자신의 실수를 3배 더 빨리 수정했고 그 경험을 긍정 기억으로 저장했습니다. 반면 아니에요라고 방어한 그룹은 그 피드백을 공격 기억으로 저장했죠. 즉, 피드백을 정보로 받아들이느냐,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린다. 실천 팁. 누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즉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뇌는 방어가 아니라 탐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섯째, 매일 한 번은 모른다고 말하라. 하버드대 행동과학자 에이미 에드먼드선은 심리적 안정감 사이콜라지컬 세이프티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가장 혁신적인 팀은 나 이거 몰라요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른다는 말은 자기 방어의 해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편도체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전두엽의 학습 회로가 켜집니다. 즉,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닫힌 모드에서 열린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앨런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로 회의를 시작한다. 그게 내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실천 팁. 하루에 단 한 번 누군가의 말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이 당신 뇌가 성장하는 0.1초입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근육은 매일 단련해야 한다.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더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매일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확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나름 괜찮았어. 부자는 의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몰랐던 게 뭐였을까? 그 단 한 문장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정보 격차, 판단 격차부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되고 겸손은 모름의 인식에서 나온다. 하버드 사회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칼슨 교수는 20년간 수천 명의 리더, 경영자, 창업가를 추적한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리더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를 지적 겸손의 신뢰 효과 인털렉추얼 휴밀리티 이펙트라고 불렀죠.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립됩니다. 반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엔 약해 보이지만 결국 주변에 더 많은 협력자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결론, 가난은 무지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온다.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모르는 걸 탐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난 다 알아라고 말하고 부자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말하죠. 그 단순한 사고의 차이가 인생의 곡선을 갈라놓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한다. 그 순간부터 뇌는 성장하고 관계는 깊어지고 돈은 모이기 시작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